네, 코스닥 마이너스 4% 급락. 오늘 정말 제가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끝날 때까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폭락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정말 실화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배경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일본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 동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WTO의 세계 무역 기구죠. WTO의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을 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도상국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는 보이는데 호재가 보이지 않는 시장인 게 더 좀 걱정되는 요즘 그 시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황하면은 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이동근 대표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하락의 배경, 어떻게 4%씩이나 빠지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거부터 좀 말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코스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스닥 시장을 잘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네.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 수준 정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은 업종을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4% 정도가 빠졌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 시장이 빠진 이유는 앞에도 우리 백진수 MC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는 거하고 사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서 개발도상국주의를 박탈하라라는 내용은 농산물 부분만 되거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압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사실 오늘 급락은 투매성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은 5월 달부터 그다음에 6월 달에 큰 폭으로 좀 나왔다. 그때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 업종의 임상시험 실패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단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한 30% 정도는 바이오 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HLB라든지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시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좀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켜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오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국주하고 약간 이제 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이쪽에서도 한 7, 8% 정도 나왔죠. 여기에 일부 이제 정치 섹터라든지 그다음 남북 경협주라든지 사실상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네. 한마디로 대책이 없죠. 셀 바이오로 일단 이어졌고 그리고 셀 바이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오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주 코스닥 쪽에 개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순매수가 2억씩 13억 정도씩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 쪽은 어디 파느냐면 기타 법인 쪽에서 판 게 이제 좀 잡혔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이제 투신금 쪽에서 39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폭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발 리스크라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대기 매수가 없었다라는 내용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신용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재밌는 내용들은 이 그림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작년도 10월 달에는 이제 큰 폭으로 신용이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좀 털어내버렸습니다. 털어내버렸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4% 정도 급락은 사실 올해 들어와서 저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 뭐 오늘이 될지 오늘이 저점이 나왔는지 안 그러면 내일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점권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 일본의 그 수출 그 제재죠. 그러니까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수치로 따졌을 때 과연 얼마 정도가 떨어지는 게 반영이 된 수치냐,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게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거야 반영이 되고도 오히려 오버해서 주가가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수급을 좀 이렇게 유념히 잘 보시니까 오늘 장 마감 때쯤에 일부 네. 그 신용 물량 반대 매매 물량도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동시호가 때 마지막 10분,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도 분명히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의 저점이 언제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좀 시장 말씀해 주세요. 저점이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코스피 저점이 2016선 정도고요. 코스닥은 지난번 저점이 617선이거든요. 일단 요 라인까지 열어놓는 전략이 맞는데요. 뭐 내렸다가 터치됐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또 대반등 나올지는 가봐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약간의 과매도 국면, 중기적 과매도, 단기적 과매도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환율이 오늘 이런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과거에 급등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연출됐을 적에 외국인 선물 매도 치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막 구르륵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빠지면서 약간의 장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다가 막판에 이제 개인들이 약간 털리는 과정에서 이제 큰 폭의 또 마지막 저점 찍고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10조 원 정도의, 아까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원 정도의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오늘 일본, 중국이 다 약보합권 정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과도하게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일장에서 기술적인 대반등이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 대반등 올라올 적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가담되면은 충분히 오늘 저점, 내일 저점대가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고,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하거나 외국인들 기관이 판다 그러면 또다시 다중바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조정의, 그러니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최근에 악재는 많잖아요. 파이트리스트 이 배제 가능성, 그다음에 또 IT 바이오 쪽에서의 또 실적 부담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실적 부담도 있고요. 또 수급 악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없이 많이 흘러내렸는데, 저는 뭐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대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네.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경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를 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매매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 향후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대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로 향후 전개가 될 것 같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근데 저는 시장이 빠지는 이유 다 설명하셨는데 그래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만한 일인가요?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WTO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딴지를 걸었다. 이게 그렇게까지 빠질 만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5월, 6월 시장 하락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5월, 6월 때 바이오주 폭락할 때 기관 투자가들 손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 모가지 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이후에 상반기 때 분명히 포트의 리밸런싱이 기관 쪽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럼 7월 달부터 이제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는 팔고서 매수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영향으로 7월 달에 떨어진 폭이 컸고, 기관의 수급 요인이 컸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죠. 그 기간 수급이 오늘 다시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이 조금 매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개인들의 반대 매매나 그 물량을 기관들이 얼마나 떠받는가, 요거를 내일부터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슈도 이슈지만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빠진 거는 어쨌든 세 분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네 명의 의견은 지금 현재의 국면은 과매도 국면이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통일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분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바닥입니까?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2029인데요.
사실 2052하권에서는 과매도권 영역이다. 바닥권이다. 언제 올라올지는 이제 아마 8월 2일 날 일본 가기에서 이슈들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화이트리스트건에 대해서 과연 시장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정부도 모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올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제가 분석을 할 때 610까지 봤거든요. 네. 그 이제 지금 618 정도까지 왔으니까 네. 거의 이제 저점 다 근역이다 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저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출발하면 내일이 저점이 잡힐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락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오늘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만약에 제 경험상 지금까지 봤으면 한 1.8% 4%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매도를 치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맞습니다. 크게 네. 주체들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투심 자체가 위축이 돼서 좀 기술적으로 더 빠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이미 좀 단기 바닥이 나왔거나 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빠지면 내일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수하고 봅니다. 자,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인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팔지 마라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시장 돌아선다면 충분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지금 매도는 사실 의미 없지요.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맞겠고 갖고 있는 현금 갖고 계신다면 바닥 찍고 돌아서는 종목과 장중에 수급 좋은 종목들 혹은 이슈주, 뉴스주, 돈이 몰리는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좀 집중력 갖고 매매하셔서 대반등 나오거나 제가 네. 질문한 거는 네.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미 주식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난 상태에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네. 심리적으로 투매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네. 하면 예. 투매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투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어라. 그렇죠. 홀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되냐고요? 네. 오늘 사셔도 됐고요. 내일 오전에 사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만 좀 화면 예,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해 설명드려 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일 차트 보시게 되면요. 요 연두 색깔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연두 색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잡히네요. 예. 연두 색깔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연두 색깔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충분히 저점 라인 잘 보이시죠? 연두색 구간에서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기술적 반등이 항상 이때 연두색 들어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두색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이 예술적 분석 DMI라고 해가지고요. 바닥 잡는데 예술적 분석 DMA. 네네 이 DMI로 바라봤을 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원래 겁니까?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충분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